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죠. 청소년 직업 프로젝트 꿈틀에서는 더욱더 깊고 넓은 직업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한 수다로 풀어보는 잡수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주인공 궁금하시죠? 자, 대한민국을 술렁이게 만드는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앞장서는 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척 뵙고 싶어 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범죄 프로파일러, 범죄 심리학자이시기도 한 표창원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쎄요, 36년 전, 35년 전 여러분만 할 때 제 모습이 막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정말 꿈이 많았고요. 불만도 많았고 분노도 많았어요. 막 화가 나는 일도 너무 많았고 세상은 왜 이렇지? 왜 나한테만 불공평하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믿지 못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 그런데 그러한 어렸을 때의 꿈은 대단히 막연하죠.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는지도 몰랐고 내가 과연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이 의문이 들었었죠. 지금 여러분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좀 고민해 줬으면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잘 나가는가? 소위 말해서 또는 어떤 직업이 가장 연봉이 높은가? 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누구인가? 나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결국 내가 나중에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후회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형사가 되었는데 못 잡겠어요. 어디에 범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건은 막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가장 범인 검거 실적이 좋은 선배 형사분들을 찾아갔죠. 저한테 범죄 수사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하신 말씀은 범죄 수사를 잘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동안 범죄 수사를 하세요. 그런 거예요. 20년 동안 범죄 수사를 하면 그분들처럼 된대요. 제가 원한다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20년 동안 하면 된다는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저는 범죄 수사를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범죄 수사를 배우고 싶지만 배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데를 다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아마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 알죠?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던 아주 악명 높은 연쇄살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범인의 꼬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자괴감을 느꼈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를 잡을 수 있는지 저는 전혀 실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동안 그렇게 셜록 홈즈가 되고 싶고 범죄 수사를 하고 싶고 범인을 잡고 싶고 정의를 구현하고 싶고 우리 이 불쌍한 피해자들의 혼을 원한을 풀어주고 싶다라는, 그래서 경찰대학까지 가고 공부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범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서 도대체 뭔가,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또 화성경찰서에서 부천경찰서로 옮겨간 다음에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이 또 빵 터집니다.
대학 입시. 여러분에게도 지금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대학 입시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어떤 학생인가가 그 시험지를 하루 먼저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대학 입시 시험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 경찰서 관내에서. 제가 당직을 맡고 있을 때. 그래서 모든 걸 다 쏟았죠. 3달 동안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그 시험지가 보관돼 있었던 대학교의 경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상관인 경비과장이 상당히 의심이 갔어요. 둘이 아마 연계되어 있을 것 같다.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겠구나라는 생각을 또는 그런 단서를 모으게 된 순간 그 경비과장이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자살을 해버림으로써 꼬리가 딱 끊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을 추적을 못해요. 결국 처음에 용의자로 검거했던 그 경비원조차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영구 미제 사건이 된 거죠. 그때 과연 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난 누구인가? 고민이 닥쳐왔습니다. 그때 제게 마치 운명처럼 아 그래 셜록 홈즈가 있었지. 우리나라엔 없지만 아마 셜록 홈즈의 나라 영국에는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 거야. 그곳에서 연쇄살인, 프로파일링, 범죄 심리학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것을 영국에 가니까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저를 프로파일러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범죄 수사와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관이건 목격자건 발견자건 누구이건 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위험에 처한, 위기에 빠진 사람은 없는가. 그것을 초동 조치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나서 증거 발견을 나중에 증거 발견 중에 누가 하나요? 경찰 중에 어떤? 형사 중에 어떤? 주로 증거를 발견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알죠? 수사관 중에 어떤? 과학수사관, 영어로 CSI, 그렇죠? CSI가 주로 증거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예, 프로파일링. 좋습니다. 프로파일링은 그런 거예요. 사건 발생하자마자 현장에 처음 도착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범죄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탐문을 하러 다니거나 증거를 확보하거나 CCTV를 확보하거나 이런 노력을 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한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이 사건을 분석하는 역할입니다. 사고뭉치 소년이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되는 이야기, 여러분 어떠셨나요?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나요? 네. 이 친구들이 박사님께 궁금한 게 아주 많다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를 꼽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부터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네. 박사님 평소 성격은 어떠세요? 강한 멘탈, 소심한 성격 이렇게 질문이었는데요. 글쎄요, 제 성격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때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제 가족들의 평가에 따르면 제 딸은 저보고 바보라고 하고요. 예. 조금 이제 실수나 잘못 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착오 이런 걸 일으킨다고 하는 거고요. 되게 냉철하실 줄 알았는데 또 의외의 모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질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건 아마 우리 학생들 학교 숙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저한테 이 질문을 해온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일단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파일러는 누구보다도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곳에도 편들면 안 되고 치우치면 안 되고요. 아무리 강하거나 또는 나랑 가까운 사람에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런 관계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증거와 단서와 사건만을 보고 분석해야 하는 그런 독립심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관찰력이 좋아야 하고요. 모든 것들을 그냥 흘려 넘어가지 않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 의미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관찰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논리력이 필요하죠. 하나하나의 사건들, 생각들, 이야기들, 사람들을 이어져 나가는 그런 논리적인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사람을 분석해 나가다 보면 어떤 직업병처럼 누굴 만나도 좀 그렇게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그렇지 같은데.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 의사 선생님이 네. 길거리 가다가 모든 사람들 자신의 환자로 보고 저기는 저렇게 수술해야지, 여기는 이렇게 수술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살아나가겠어요? 너무 피곤하겠죠. 너무 피곤하죠. 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범죄 사건을 분석해야 될 때, 아니면 그런 유사한 일이 있을 경우는 철저하게 분석을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절대로 그런 분석적인 시각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완전히 완전 닫아버리죠. 분리를 예, 완전 하시는 분리합니다.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딱 사전 질문으로는 이거 하나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박사님의 좌우명은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늘 제 자신에게 당당하고 떳떳하자, 이 얘기를 계속 되뇌입니다. 유혹의 순간, 갈등의 순간, 또는 두렵고 무서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어떤 때이건 간에 조금 이후에 내 자신의 모습이 당당함이나 떳떳함에서 비껴져 있다면 난 견디지 못할 것 같다. 당당하고 떳떳하자. 그래서 그것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의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아마 그런 좌우명이 있으셔서 또 그렇게 힘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사전 질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해봤는데요. 아마 이 강연을 듣고 문득 갑자기 또 궁금증이 생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혹은 표창원 박사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들에게 즉석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박사님께서는 프로파일러이신데 프로파일러는 남자가 하기에 적합한 직업일까요? 여자가 하기에 적합한 직업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차이는 없어요. 남자로서의 장점이 있고 여자로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와 상관없는 특성도 있고요. 프로파일러는 강력 형사하고 달라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범죄자들과 맞서는 직업은 아니에요. 대부분 실내에서 컴퓨터나 또는 자료를 또는 사진을 보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죠. 그런데 글쎄요, 사회적으로 그 개발된 남성성, 여성성 이런 게 있잖아요. 남자답다, 여자답다 길러진 거. 그 중에서 보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 꼼꼼함, 차분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프로파일러에게 대단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 여성들에게 대단히 유리하고요. 반면에 때로는 프로파일러가 담당하는 사건들이 좀 강력 흉악 범죄자들이다 보니까 사건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되는 여성들이 간혹 있긴 해요. 그래서 남성의 어떤 담대함, 이 부분이 또 장점이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료 같은 거 보고 사건 해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중에 실마리가 해결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보통 어떻게 해결해요? 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인데요. 미제 사건 가장 아픈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서 바로 답이 나온 사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료 분석을 통해서 방향 설정은 되게 하죠. 사건의 성격을 파악을 하고 수사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되게 찾아냅니다. 뚜렷한 용의자가 없을 경우에 용의선이라는 걸 따라서 그런 특성을 가진 용의자를 찾아 나서는 수사를 해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로 결과적으로 범인을 검거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풀리지 않을 때, 그때는 결국 현장이 답이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자료와 정보와 기록들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없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되게 어디 있느냐? 현장에 역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 현장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네, 현장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 질문. 네. 지금까지 제일 어려웠던 사건 중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푸셨나 궁금해요. 어려운 사건들 참 많고요. 혼자서 푼 경우는 없어요. 제가 도움이 된 적은 있죠. 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때 현장에 증거들이 있긴 있으되 그 증거가
범인이 누구인지는 말해주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지문이 있다면 그 지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문이 남겨져 있지 않아요. DNA 증거가 있는데 DNA 증거는 용의자가 나와야만 대조해봐서 범인인지 여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장이 어지러진 모습, 범인이 들어온 흔적, 나간 경로, 피해자에게 행한 행동, 이 부분들만 남아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제한된 증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사건의 성격을 그려내고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 사람이 어떤 정도의 그런 학력이나 기술이나 또는 범죄적인 전과나 또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선택 결정을 해서 수사진에게 넘겨주거든요. 그럼 대개 사건을 풀고 해결하는 것은 형사들이에요. 그 형사들이 그러한 정보들을 분석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한 정보에 걸맞는 용의자를 찾아서 그가 누구인지를 확보해내면 그 사람의 DNA를 국과수에 보관되어 있는 현장에 찾은 DNA와 비교해 보는 거죠. 그게 가장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깨끗한 해결책입니다. 네, 이렇게 또 질문 받아봤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프로파일러라는 직업과 좀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드세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사님께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여 년 전에 저를 닮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패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좌절할까봐, 미끄러질까봐, 떨어질까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건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다른 것보다도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과감하게 던져서 도전해봐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박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범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의 멘토로서도 맹활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인방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됐냐고?